우리나라 그 명장 제도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품질 명장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대한민국 명장, 두 가지의 명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기업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몰라주고, 또 하나 그 기업이 여러분들과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그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큰 용기가 나실 거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희망재단 특강을 맡은 저는 한국조폐공사 국가품질명장 정병진입니다. 조폐공사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조폐공사 하면 돈이죠? 그죠? 돈은 이렇게 제조가 돼요. 그러니까 큰 어떤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백지 상태에서 보면 1,000원권이나 5,000원권이나 만원권의 경우는 요게 45장이 붙는 전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 이제 낱장이라는 표현, 소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그맣게 148에 68mm 이렇게 돈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5만원권은 45면부가 아닌 28면부를 발행하는 이유는 돈은 25만원권의 경우에는 어떤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보안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면부로 인쇄를 했을 경우에 맞춤 상태라든지 품질적인 부분이 고려가 돼서 5만원권은 28면부로 이렇게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에 조폐공사에 입사하기를 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신다거나 하면 조폐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냐, 노력을 했냐 이런 부분도 관심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 조폐공사 이제 시험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조폐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냐요? 관심을 갖는 부분도 하나의 그 요소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의 간략하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면, 돈은 종이가 아니고 세탁을 해도 돈의 변형이 없죠. 그래서 변형이 없는 이유는 면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수표 같은 경우는 수표나 상품권 이런 부분은 세탁을 하면 변형이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파괴가 되죠, 파손이. 근데 그건 종이 목재 펄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돈이라고 표현을 하는 1,000원권이나 이런 부분은 목화 100% 면으로 하기 때문에 세탁을 해도 전혀 훼손이 덜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처음에 이렇게 백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평판 인쇄 과정을 거쳐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면 돈이 한 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게 8가의 공정을 거치는데, 돈에 이렇게 백지에서 이렇게 어떤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평판 인쇄 과정을 거치고요. 다음에는 여기 5만원이라고 쓰여 있는 여기 스크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라색 또는 녹색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는 스크린 공정을 거치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홀로그램, 홀로그램이 D형을 5만원권의 같은 경우 D형 홀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뒤에 부분 윤곽 인쇄, 그 다음에 다시 앞윤곽 인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인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를 전체적으로 검수하는 NC 노타 체크라는 어떤 전지 검사기를 거쳐서, 다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갖듯이 돈에도 모든 이렇게 번호가 일련 번호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AAA의 7자리 숫자가 되어서 이 돈에 언제 생성이 돼서 누가 최종 검사해서 어떻게 조폐공사에서 기록 관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모든 데이터 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한 장 한 장에 대한 낱장 검사가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에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조폐공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폐공사는 대전에 본사가 있습니다. 대전에 본사가 있고 일단 돈을 만드는 재료인 용지는 충남 부여에서 전량을 다 생산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충남 부여에서 제지가 공급이 되면 제가 바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 경산에 있는 화폐본부에서 돈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인쇄가 되고 있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여권이죠. 저희 여권도 저희 조폐공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권은 화폐본부에서 여권의 어떤 그림을 이렇게 완성을 하는 단계가 거치면 대전에 있는 ID본부라는 곳에 가서 여권 책자로 발급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서울사업소에 서울특별시 그 마포에 있는데 서울사업소에서 또 그리고 서울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5군데의 어떤 조폐공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꼼수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돈과 관련 돈은 뭐 무조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압수표, 다음으로 주화, 다음으로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여권, 그 다음에 아까 김연아 선수 은퇴메달 기념주화, 다음으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또 온누리 상품권,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유가증권은 저희 조폐공사에서 모든 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폐공사의 비전은 세계 5위의 조폐 보안 기업이며 기업 이념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위변조 방지 기술로 믿음과 가치를 실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기 콤스쿠의 워드마크인 컨셉은 히든은 여기 보시면 S자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르게 S자로서 전체 워드마켓 한국조폐공사의 핵심 비즈니스인 시큐리티 프린터의 S를 음각 처리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가 섬세하고 또 치밀한 첨단 기술을 요하는 조폐 산업의 중심 기업으로서 발돋움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워드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 보면 그 가치는 보이는 것 이상의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의 표현하면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표현하죠. 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만원권, 1,000원권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짤이라고 하면 우리 또 사장님께서 혼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권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뭐 있나요?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물음이 뭐냐면 돈 얼마 받아요? 그런 물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 조폐공사에 이렇게 2016년도 평균 보수 현황을 보면 많죠. 얼마냐면 2016년도에 8,859만 9천 원, 거의 한 8천 거의 9천만 원 돈 되죠. 근데 적어 보면 되게 굉장히 많은데 그 밑에 이제 평균 근속 연수를 보면 조폐공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21.71년이에요. 직원들의 평균 근속. 그러니까 저게 지금 8,800만 원을 받으면 조폐공사 22년을 근무해야지만 받는 보수니까요. 아마 저는 다른 기업을 잘 비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조폐공사도 뿐만 아니라 어떤 공기업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나 대기업이면 저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8,800만 원이라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크지만 근속연수에 대비하면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의 평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조폐공사에 들어서 초봉이 제일 중요한 어떤 이것보다는 더 궁금할 것 같은데 저희 조폐공사의 어떤 신입사원의 초임 보수 현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폐공사에 입사를 해서 처음 연봉을 따지면 한 3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금 떼기 전이에요. 모든 것 저희가 연봉에는 뭐 작업복이라든지 밥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오면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저희 이제 올해잖아요. 올해 조폐공사의 직원 채용 계획을 보면 한 60명 정도 채용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 이렇게 60명 정도 채용이 될 계획인데 상반기 채용 인원들이 현장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 이렇게 보면 일반 전형과 저희 조폐공사는 일반 전형, 전문 전형. 요즘은 이제 고졸 전형을 보통 일반 그 직원 채용을 하면 몇 퍼센트 정도를 뽑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졸 전형 이렇게 세 가지 모집 분야를 해서 보면 행정사무, 전산기술, 행정기술을 포함하는 일반 전형과 또 해외 영업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 다음으로 어떤 기계기술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고졸 전형 이렇게 해서 총 3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전반기에. 그래서 얼마 전에 약 2주 전에 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한국조폐공사 채용할 때 뽑는 인재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도 혹시 이 얘기는 도전 골든벨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100 빼기 1은 0 이게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건데 100 빼기 1은 0이 뭔지 아시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에서 저희 조폐공사는 저 100 빼기 1의 의미가 뭐냐면 100번의 제품 중에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제품이 한 개라도 있으면 고객 만족은 제로다라는 어떤 큰 품질과 이런 부분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빼기 1은 0이라는 인재상 가서 꼼스코의 인재상은 섬길 줄 아는 인재, 다음으로 창의적인 인재, 다음으로 도전적인 글로벌 인재 이렇게 세 가지의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 조폐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NCS 그 학력 중심이 아닌 능력 중심의 어떤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모든 적용을 NCS 기반으로 해서 하는 능력 중심 채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조폐공사의 그 채용 그 단계를 보면 아마 하반기에도 이렇게 보면 하반기에도 채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나게 되면 다음으로 서류 전형을 거치고 다음으로 서류 전형에 통과된 어떤 대상으로 필기 전형을 거치고 필기 전형에 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다시 면접 전형을 실시한 후에 최종 합격 통보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는 직군과 직무별로 채용을 실시하고요. 직무별 채용 인원 일정 전형 기준 서류 전형 이런 부분은 인터넷 또는 취업 포털 사이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설명 자료 뭐 다운로드 이런 부분은 저희 그 조폐공사 홈페이지나 이런 사이트에서 내려받아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조폐공사 2017년도 채용형 인턴 채용 계획을 보면 뭐 공통 자격은 있죠. 어느 기업이 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어떤 대상은 제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조폐공사 같은 경우 특히 공기업이다 보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범죄를 잘 저지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교통신호를 절대 위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지금도 오히려 제 뒤 따라오다가 이렇게 신호가 바뀌면 딱 쓰기 때문에 옆엔 다 가요. 근데 저는 제가 2010년도에 아까 품질 명장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품질 명장이 된 이후에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조폐공사에 입사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 범법자가 되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형은 행정사무직 선생님들이 어떤 조폐공사에 들어오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행정사무직이나 이런 행정 관련 쪽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직 또는 전산 또 행정기술 화공 기계 저희 조폐공사가 기계 기술직과 또 하나 잉크를 제조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화공 기술직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행정사무직이나 토익이나 이런 부분은 한 850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계기술직은 토익이 한 750점 정도. 그래서 각 어떤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폐공사 표준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적은 필수 자격 요건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기 일체 전형 요소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 영업직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그렇게 또 크지 않고 요즘은 또 우리나라의 조폐공사가 우리나라의 화폐나 경제 규모, 경제 혈액이라고 해서 돈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 좀 적잖아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많은 수출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술직, 해외 영업직이나 이런 부분에 채용을 할 때 있어서 뭐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탭 스피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어느 정도 기준점을 둬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졸 전형은 예전에는 고졸이나 대학교 쪽에 인쇄 관련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 위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인쇄 쪽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인쇄 쪽이 있는 게 신구전문대학교, 그다음에 중부대학교, 그다음에 부산의 부경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있고 고졸은 서울기계공고 쪽에 있는 것 같아서 그쪽이 조금 많이 입사를 했었어요. 대학 신입 직원 들어올 때 보면 부경대 출신이라든지 중부대 출신이라든지 쪽이 좀 많이 입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인쇄기술직 쪽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게 신문에 났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조폐공사가 상반기 30명, 하반기에 30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있으면 또 지금쯤 되면 또 하반기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일정을 잘 검색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이제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따라 가지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기 때문에 교육 및 경험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전반기에 들어온 학생들을 그 학생 중에 저희 동기 자제분이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졸업생이라서 취업 준비를 할 때 저한테 이제 어떤 뭘 물어가지고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보니까 조폐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지의 어떤 만드는데 어떤 종이를 만드는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아까 그 메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조폐공사의 어떤 지금의 어떤 기업은 선생님들도 아까 지금 제가 이제 아침에 8시 좀 넘어서 기차를 타서 보통 서울역에서 점심을 먹고 오려고 했는데 광화문 우체국을 제가 잘 몰라요. 경상도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주변에 와서 밥을 먹어야지 하고 와서 찾아보니까 여기 무슨 빌딩만 보이고 여기 그러니까 떡볶이집에 갔더니 현금을 주니까 동전을 드릴까요 하더니 저축을 해드리 포인트 뭐라고 하죠? 적립식을 해줄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동전 없는 사회를 작년에 동전 없는 세상을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을 때 현실이 멀어질까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정말로 여기에 와서 현실로 느꼈습니다. 조폐공사가 이렇게 어떤 미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그 사업을 자꾸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는 어떤 이렇게 그 은행권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스마트 카드 위주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선정하고 있고 미래적으로는 어떤 모바일 쪽. 그래서 저희도 조폐공사도 스마트폰에 있던 앱 개발하고 이런 부분 활동이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폐공사가 누구는 그러더라고. 조폐공사 이제 돈은 박물관에서나 어느 세대에는 가서 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죽기까지는 돈이 있지 않을까. 그죠? 저희 조폐공사는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해서 요즘은 이제 어떤 기업의 노블레즈라는 어떤 기업의 그런 거 요구하는 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폐공사도 사회공헌 활동을 굉장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조폐공사에 지금은 예전에 같으면 저희 조폐공사 국가보안 각급 시설로서 일반인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똑같은 어떤 경호 수준이라든지 보안 업체라. 근데 요즘은 저렇게 폐쇄했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폐공사를
그 좀 방문하고 싶다 하면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뭐 매주 금요일이나 이렇게 하면 그 저 조폐공사를 방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폐공사를 한번 구경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홈페이지에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사회봉사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지금의 이 자리에 서게 됐는까지 어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힘든 과정도 거쳐서 이 자리에 명장이 됐는데 여러분 나도 좀 희망을 가져야겠다, 힘을 내야겠다 그런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명장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PD님께서 국가품질 명장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그 명장 제도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품질 명장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대한민국 명장, 두 가지의 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양쪽의 이렇게 자격 요건을 보면 생산 현장에서 15년 이상 근무를 한 어떤 그 분야에 투자를 한 산업 의식과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선정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명장으로 임명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품질명장은 우리나라 지금 1,427명이 있고 또 대한민국 명장이 한 600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명장이 될 때 우리나라 최연소 가장 나이가 어린 나이에 명장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99년 1월 달에 해고를 당했었거든요. 99년 1월에 해고당 1년 만에 해고당했다가 1년 후에 2000년 1월 1일자로 이제 복직이 돼서 2010년도에 그러니까 복직해서 10년 만에 이제 어쨌든 사장이 잘랐었지만 사장님이 해고를 시켰었지만 대통령이 명장으로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한 2014년도에 경상북도 최고장인 그다음에 뭐 품질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책에도 나오고 어떤 제 사례가 많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은 저희 조폐공사의 직원들 중에 후배들 중에도 저같이 국가품질 명장이 되고자 함께 노력하는 후배들도 많이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취업준비생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기업체에 들어가면 어떤 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품질 명장이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뭐 전국 대회나 이렇게 뭐 강의를 하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돌이켜 보면 해고를 당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명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선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1,427명의 품질 명장 중에 해고를 당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인데 해고를 당했다가 명장이 되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내 자신의 어떤 열정이라는 부분은 누구한테 해도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이 자리에 오는 이 자체가 선생님들의 열정을 저한테는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중용이라는 것에 보면 일일 능지하거든 기백지하고 일십능지하거든 기천지하라. 저걸 풀이해 보면 남이 한 번에 잘하거든 나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에 잘하거든 나는 1000번을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남이 한 번에 문을 두드려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하면 좋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광탈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뭘 부족했나가 아니라 부족했나라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기업에 맞지 않아서 나가 떨어진 거다라고. 얼마 전에 선생님들이 그거 보셨나요? 그 탈락되신 분한테 회사에서 이렇게
당신은 뭐 이번 입사에서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라고 문자 그렇게 받는다면서요. 탈락했다고. 근데 감동적인 어떤 탈락 문자 본 게 있죠. 혹시 보셨나요? 취업 공부하시면서 바쁘셔서 못 보셨나요? 보신 적 있어요? 근데 감동적인 그분? 내가 당신이 이번에는 비록 떨어졌지만 나의 선택이 우리 기업의 선택이 잘못된 100번 1000번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당신을 탈락시켰지만 당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가 그때 저 사람을 탈락시킨 걸 후회하게 만들어달라는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까지 많은 기업체에 입사 지원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셨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기업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몰라주고 또 하나 그 기업이 여러분들과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그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큰 용기가 나실 거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늘 생각을 하시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1998년도에 해고를 당했다가 2000년도에 결혼하고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게 마음먹은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어떤 무술 대회를 준비하면서 목표를 어디에 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국대회 목표가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동메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준비를 할 때 무조건 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기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임주를 지도하거나 기업체를 가서 보면 물어봐요. 인터뷰를 하면 이번에 목표가 어딥니까? 이렇게 하면 출전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는 전국대회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한테 지도를 하기 싫어해요. 저는 처음부터 무조건 목표는 금메달 놓고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메달을 따는 것과 동메달 따는 것은 그 차이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의 차이는. 다만 그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따르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가 만약 입사 그 원서를 쓴다면 이게 이 회사가 이번에 내가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 회사는 나하고 맞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몇 번 이제 어떤 입사를 지원해서 좋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또 이번에도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될 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아까 그 친구의 자식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와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러니까 성적을 절친인데 절친인 아들 친구는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떨어졌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네가 왜 떨어졌니 했더니 제 친구 아들이 공부는 훨씬 잘했대요. 성적은. 근데 이 친구는 자기보다 공부는 못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내가 원서 낸다고 그러니까 덤으로 이 친구도 원서 냈는데 이 친구는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넌 왜 떨어졌니 했더니 자신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감. 그러니까 도전을 할 때 자기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나는 될 거라고 같은 비교를 했을 때 나는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했대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는 자기가 못했지만 이 친구보다 훨씬 자기를 소개하거나 어떤 경험적인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게 학교의 성적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업체에서 채용을 할 때. 그 사람의 댐댐이라든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받쳤을 때 해결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좀 더 그때 더 잘했을 거 이런 거 후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최선을 다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열심히 할까 나를 어떻게 어필을 할까 이런 부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 꿈꾸는 하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쌍기역으로 된 글자 생각해 보라면 굉장히 많은 글자를 써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글자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꿈이라는 글자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꿈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지금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꿈은 취업인가요? 그럴 수 있죠. 결국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노력했던 부분이 취업이기 때문에. 근데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젊은 최근에 입사하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무슨 말을 하면 절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냥 말을 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친구. 또 하나, 저 친구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게 분명히 알고 있는 친구일 거고 되게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말을 안 해요. 그럼 왜 말을 안 할까요? 행여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내가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 이런 표현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난 기사인데 나는 나를 검열한다. 그래서 내가 틀릴까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데 내 의견 들까봐 자신의 이야기조차 자신의 의견조차 얘기를 못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라고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조폐공사 왜 입사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답변은 무엇일까요? 분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 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대요. 실제적으로 조폐공사에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답이 됐든 안 했든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조폐공사에 아마 알고 보면 지금도 아마 면접 보시는 분들 이미지가 뭐냐면 조폐공사는 굉장히 강성 노동조합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 할 때 조폐공사 노동조합은 굉장히 센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면접관이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질문이에요. 어느 기업이고 거의 코롱이나 제가 익히 들어서 물어보는 그 면접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가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다고 할까요? 저는 제가 면접관이라고는 안 하시겠습니다 하면 떨어뜨릴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이 어찌됐든 그 기업에 원하는 바가 노동조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기업의 문화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어떤 자신만의 확실한 주장을 펼칠 때 그 사람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게 면접관이 원하는 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선생님들이 남이 답할 수 있는 뻔한 답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훨씬 제가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친구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진 어떤 합격을 하기 위한 남이 뻔하게 원하는 답을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호소력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조폐공사가 어떤 기업이라는 거, 그다음에 조폐공사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조폐공사에 입사하고 싶은 분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4분 정도 손드는데 그분들한테라도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과 제가 선배와 후배로서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저렇게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만남이라는 그런 인연 같아요. 저는 인연이 어떤 돈의 가치로 뭐 조폐공사가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그 이상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그 기업체에 입사돼서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조폐공사 품질명장 정병진이었습니다.